지은의 어린 시절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아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넓은 정원이 딸린 기와집에서 자랐습니다. 봄이면 마당 가득 피어나는 목련꽃, 여름이면 시원한 대청마루에서 먹던 수박의 달콤함, 가을이면 높이 쌓인 벼가마니들 사이를 뛰어다니던 기억. 그런 것들이 지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늘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피아노 학원, 서예 학원, 영어 학원, 무엇 하나 빠짐없이 배울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지은에게 한 가지만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스스로 설 줄 알아야 한다. 그 가르침은 지은의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뒤에도 지은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친정의 재산을 기대하지도 그것에 기대어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배경을 숨기듯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그저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챙기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지은은 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지은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런 지은을 대견해 하셨습니다. 가끔 명절에 돌아가면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 엄마는 참 흐뭇하다. 지은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의 넉넉한 형편도 앞으로 상속받을 재산도 지은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은이 그토록 무심했던 친정의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친정을 찾았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왜 오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그저 얼굴이 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어머니가 내어주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친척 큰아버지가 들르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큰아버지는 지은을 보자 반가워하시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나저나 너희 집은 정말 복 받았어. 그 땅 보상금이 무려 100억이라며?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100억?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 친정 땅 일부가 수용되었다는 이야기, 그 보상금이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 지은은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큰아버지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100억이나 되는 보상금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친정이 넉넉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억이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이미 받으셨다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용히 그 돈을 관리해 오셨던 것입니다. 지은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동시에 왜 자신에게도 숨기셨는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동생은 알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 어딘가에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억? 그 돈이 가족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정에 잘 들르지 않던 동생 민수가 갑자기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내와 함께.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얼굴 보던 동생이 이렇게 자주 오다니 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효도하는 것 같아 흐뭇해하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오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민수의 아내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모시는 게 어때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니 괜찮다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동생이 효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효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친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민수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진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도 아시죠? 요즘 부동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걱정되지 않으세요? 지은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 연세에 재산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100억의 보상금, 그것이 동생 부부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정정하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 민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동생 부부의 접근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금고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가리키셨습니다. 지은이 금고를 들여다보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고 안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비상금으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셨습니다. 적어도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고작 몇백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셨습니다. 민수가 몇 차례에 걸쳐 돈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니까 믿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민수는 여러 번 돈을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직접 요구했고, 때로는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몰래 가져간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들이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 또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으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창피했답니다. 자식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민수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 갚을 거라고 믿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지은은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가져간 거 알아? 당장 돌려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알잖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야.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그것도 건강하게 계신데 벌써 유산을 노리다니.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엄마 돈이야. 당장 돌려놓지 않으면 고소할 거야. 민수는 비웃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방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지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엄마가 제대로 못해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어머니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식을 믿으셨을 뿐입니다. 잘못은 그 믿음을 배신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지킬게요.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민수 부부가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참 든든하다. 지은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제도 같은 것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수가 가져간 돈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민수를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지은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고했습니다. 사랑과 방과는 다른 것이라고. 엄마,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야 해요.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남매. 민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누나는 왜 이래? 나도 엄마 자식이야.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자식답게 행동해. 엄마를 괴롭히지 말고.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라고, 돈이 정말 필요했다고.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몰래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가족 사이에도 선은 있어.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져간 돈 천천히라도 갚아. 그리고 다시는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 내가 정말 효도하고 싶으면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야. 그렇게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는 것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머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딸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일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민수 만났다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마 지은이 나간 사이에도 혼자 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 민수가 뭐래? 제대로 된 말은 없었어요. 그냥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걸까?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하셨어요. 그냥 민수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민수가 자신을 따라다니던 모습,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다음 주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신탁, 후견인 제도, 재산관리 위임 등. 지은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일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대화와 합의가 먼저예요.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아내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좀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베이커리 카페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앉아요. 지은은 수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민수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갑자기 왜 이래? 사실은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가 도박을 해요.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받은 돈도 다 도박으로 날렸대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박이라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빚이 많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지은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알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너무 충격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제 말을 안 들어요. 언니가 도와주세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박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받게 해야 해요. 민수가 들을까? 듣든 안 듣든 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더 큰일 나요. 그날 저녁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반찬을 이것저것 지은의 그릇에 덜어주셨습니다. 요즘 너무 말랐다. 많이 먹어.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이면 뭐해. 내 눈엔 아직도 아기야. 지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러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자식은 영원한 아이였습니다. 누나,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돈 좀 빌려줘. 급한 일이 생겼어.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대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치료받자. 도박 중독 치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구나. 그래. 민수야,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누나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하겠다고 결심해야 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 엄마, 나, 너, 수진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자. 엄마는 모르시는데. 이제는 알려드려야 해.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는 별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상담센터, 재활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은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지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존재.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모두가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다 모인 거야?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시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치유는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의 도박 이야기를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잃었니?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2천만 원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같이 해결해 나가요. 그렇게 방치하면 더 커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치료받을 거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네, 받을게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지은은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상담센터 정보와 치료 프로그램 안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상담이 있고 가족 치료 프로그램도 있어.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도 갈 수 있나요? 당연하지. 내가 있어줘야 민수가 힘을 낼 수 있어.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의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할지, 서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은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포기하지 마.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꾸준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도박에 대한 충동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말마다 민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등산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민수와 통화했습니다. 수지는 민수에게 매일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천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나아지고 있어. 진짜 감사해. 지은은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진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둠 뒤에는 언제나 빛이 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믿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